영감님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시지만 여전히 건강하시지요. 그리고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지요. 며칠 전에 영감님은 우리 집에서 포도주를 드시면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그것은 오래전에 사라진 동네 방앗간에 얽힌 이야기인데 우리가 들은 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동안 여러분 앞에 향기로운 포도주병이 놓여있고 피리 부는 솜씨가 아주 뛰어난 영감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네는 조금 황량하고 을씨년스럽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마마 영감님이 아직 50대였을 때 우리 동네는 제분업으로 유명했다고 하지요. 언덕마다 풍차 방앗간이 있었고 밀을 빻으려는 농민들이 쉬지 않고 몰려들었답니다. 소나무 숲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풍차날개, 그리고 밀가루 포대를 나르는 조랑말들의 행렬 덕분에 온 동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기에 넘쳤지요. 마마의 영감님은 일요일이면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이곳저곳 풍차 방앗간으로 몰려가곤 했답니다. 그러면 방앗간 주인들은 최고급 포도주로 손님들을 맞아주었지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목도리를 두르고 황금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던 안주인들은 마치 여왕 같았어요. 마마의 영감님은 가지고 간 피리를 불었고 사람들은 별이 반짝일 때까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었답니다. 이런 행복은 풍차 방앗간 덕분이었지요. 그렇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도회지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마을 한복판에 떡하니 증기제도소를 세웠기 때문이지요. 농민들은 점차 이를 증기제도소로 보내게 되었고 떡을 오르내리던 조랑말의 행렬은 점점 짧아지더니 마침내 풍차 방앗간에 하나 둘 모두 닫았지요. 풍차 방앗간의 아름다운 안주인들은 황금 십자가를 팔아야 하고 최고급 포도주의 환경도 흥겨운 춤도 사라졌지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풍차의 날개는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풍차 방앗간을 헐고 그 자리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었지요. 이렇게 세상이 온통 변했지만 오직 한 곳에 풍차 방앗간만이 꿋꿋하게 남아있었답니다. 언덕에서 힘차게 풍차 날개가 돌아가던 유일한 곳, 바로 꾸르미유 영감님의 풍차 방앗간이었지요. 70평생 방앗간에서 곱게 피어오르던 밀가루를 마시며 살아온 꾸르미유 영감님은 증기제분소가 풍차 방앗간의 일거리를 가로채자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영감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침튀기며 말씀하셨어요. 날강도 같은 증기제분소 하나가 온 동네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악마가 헉헉대는 것, 그게 바로 증기야. 하지만 나는 하느님의 입김인 북풍과 서북풍으로 풍차의 날개를 돌려서 일한단 말이야. 꾸르미유 영감님의 풍차 예찬은 끝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다시 풍차 방앗간의 일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풍차방앗간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지내셨지요. 영감님은 15 먹은 손녀 비베트조차 곁에 두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부모를 잃은 비베트에게는 할아버지가 전부였는데 말이지요. 불쌍한 그 아이는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농장을 떠돌며 포도도 수확하고 닭도 치고 잡초도 뽑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갔답니다. 꼬르뉴 영감님은 뜨거운 여름의 햇볕 속에서 반나절을 걸어 손녀를 보러 가셨지요. 마침내 손녀와 만나게 되었을 때 영감님은 몇 시간씩이나 눈물 머금은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셨답니다. 그렇지만 꼬르니우 영감님이 지독한 구두쇠여서 손녀를 풍차 방앗간에서 내보냈다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손녀가 여기저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것은 필시 못된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도 한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꼬르니우 영감님이라고 정중하게 불리던 분이 어느새부터인가 거짓처럼 무릎에 구멍이 난 바지를 입고 꾀지지한 조끼를 걸치고 맨발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들 딱하게 여겼습니다. 일요일에 영감님께서 미사에 오실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행색을 보고 모두들 곤혹스러워했지요. 꼬르니우 영감님도 눈치를 채고 구석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옆에 앉았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영감님의 풍차방앗간에서 밀을 받는 사람들은 오래전에 끊어졌지만 풍차는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름다운 노을이 언덕과 영감님의 풍차방앗간을 붉게 물들일 때 커다란 밀가루 포대를 잔뜩 실은 조랑말들을 몰고 오는 영감님을 길에서 만날 수 있었지요. 영감님! 안녕하세요. 농부들은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요즘 재미가 어떠세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영감님은 쾌활하게 대답하셨지요. 괜찮지. 고맙게도 일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네. 그래서 대체 그 많은 일거리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물을 낮추면 영감님은 쉿 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빻은 밀은 수출하는 곳이라네. 좀 이상하긴 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답니다. 영감님의 풍차 방앗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속사정을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딸 비베트도 풍차 방앗간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풍차 방앗간 앞을 지나다 보면 언제나 문이 잠겨 있었고 커다란 풍차 날개는 쉬지 않고 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늙은 말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높은 창턱에는 크지만 볼품없이 말라버린 누런 고양이 한 마리가 햇볕을 쬐면서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확실히 사람들에게 이상한 느낌을 주었고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꼬르뉴 영감님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님이 풍차 방앗간 안에 돈자루를 잔뜩 쌓아놓았을 것이라고 멋대로 상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마마이 영감님이 흥겹게 불던 피리에 맞추어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였지요. 마마이 영감님의 큰아들과 귀여운 비베트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눈길이 끊임없이 오갔고 이 둘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연인 사이임을 금세 눈치챌 수 있었지요. 비록 꼬르니우 영감님의 행색이 초라하지만 꼬르니우 가문은 마을에서 대대로 존경을 받아왔었기에 마마이 영감님은 착하고 예쁜 비베트를 며느리로 삼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다만 큰아들과 비베트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혹여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걱정을 하셨지요. 영감님은 당장이라도 혼사를 치르고 싶어 꼬르뉴 영감님과 이 일을 의논하려고 풍차 방앗간으로 향하셨답니다.
그렇지만 꼬르니오 영감님은 마마이 영감님에게 몹시도 무례하게 굴었답니다. 풍차 방앗간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마마이 영감님은 열쇠 구멍을 통해 겨우 용건을 이야기하셨지요. 마마이 영감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창턱에 올라가 있던 누런 고양이는 줄곧 기분 나쁜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꼬르니오 영감님은 아주 거칠게 소리쳤답니다. 아이, 듣기 싫소. 그렇게 급히 아들 녀석을 결혼시키고 싶으면 증기제 분소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보시오. 할 일 없으면 필이나 불고. 마마의 영감님은 이 말에 심히 불쾌해졌지만 사돈이 될 분이니 꾹 참았답니다. 그 괴팍한 영감님의 방앗간에서 돌아온 마마의 영감님은 큰 아들과 비베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지요. 착한 그 아이들은 마마의 영감님의 말이 믿기지 않는 모양인지 둘이서 함께 꼬르니오 할아버지의 방앗간으로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함께 풍차 방앗간으로 떠났지요. 둘이서 풍차 방앗간에 있는 언덕에 다다랐을 때 꼬르니오 영감님은 풍차 방앗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문은 이중으로 잠겨 있었지만 영감님은 사다리를 밖에다 둔 채로 나가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가서 말 많은 방앗간 속에 무엇이 있나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방앗간은 텅 비어 있었지요. 돈 포대도 밀가루 포대도 없었습니다. 밀은 단 한 톨도 없었고 벽에도 거미줄 위에도 밀가루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밀을 빻을 때 풍차 방앗간 속에서 풍기는 그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도 없었답니다. 고작 낡은 침대와 몇 장의 누더기,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빵 한 덩이가 전부였어요. 한쪽 구석에는 서너 개의 포대가 놓여 있었는데 터진 틈으로 횟가루가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꼬르니오 영감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푼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밀을 빻는 채 하며 저녁마다 길거리로 싣고 나오던 것은 밀가루가 아닌 바로 저 횟가루를 담은 포대였던 것입니다. 가련한 푼차, 불쌍한 꼬르니오 영감님. 이미 오래전에 증기제분소가 영감님의 마지막 손님을 빼앗아 갔지만 푼차 날개는 여전히 돌고 있었지요. 빈 방아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마마의 영감님께 이야기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 마마의 영감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영감님은 곧장 이웃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꼬르니오 영감님의 사정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남아있는 밀을 전부 모아 영감님의 풍차 방앗간으로 당장 가져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밀포대를 조랑말에 잔뜩 싣고 길게 줄을 지어 풍차 방앗간에 있는 언덕으로 향했던 것이지요. 방앗간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꼬르니오 영감님이 푯가루 포대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방앗간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영감님의 슬픈 비밀을 알아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이제 내 신세가 정말로 처량해졌군. 이렇게 되면 죽는 수밖에 없어. 풍차가 치욕을 당했으니. 그리고선 꼬르니오 영감님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연신내까리며 계속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온 마을에서 모은 밀을 실은 조랑말들이 방앗간 마당에 도착했지요. 사람들은 모두 예전에 풍차 방앗간 경기가 좋을 때처럼 떠들썩하게 외쳤습니다. 꼬르니오 영감님, 방아 좀 부탁합니다. 급해요. 밀포대가 순식간에 풍차 방앗간의 문 앞에 쌓이고 누르스름한 빛에 탐스러운 미랄이 마당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감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감님은 주름진 두 손으로 밀을 한껏 움켜쥐고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밀, 이로구나 밀.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1등 품이야. 어디 잘 좀 보자. 그리고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 난 자네들이 돌아올 줄 알고 있었지. 증기제분 소놈들은 전부 날강도야. 우리는 의기양양해져서 영감님을 모시고 마을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이제 풍차에 먹을 것을 줘야지. 생각 좀 해보게. 내 풍차는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어보지 못했다네. 눈물로 촉촉해진 눈을 끔뻑이며 마을 사람들은 그 불쌍한 노인이 밀포대를 옮기고 자루를 풀고 방아를 살피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그러는 동안에 밀이 빠지고 부드러운 밀가루가 곱게 피어올랐답니다. 구수한 향기도 따뜻하게 퍼져나갔지요. 그날 마을 사람들이 했던 일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었지요. 그날 이후 꼬르니오 영감님의 풍차 방앗간으로 계속 일거리가 밀려들었고 깊게 주름이 패인 영감님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고운 밀가루로 덮여 있었답니다. 영감님에게 다시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꽃가루가 날리던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에 영감님은 혼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답니다. 마치 풍차 방앗간에서 빻은 고운 밀가루가 마음이 푸근해지는 밀향기와 함께 피어오르듯 곱게 하늘나라로 떠나신 것이었죠. 풍차 방앗간에는 아직 빻지 못한 밀포대가 한쪽 편에 아주 높이 쌓여 있었답니다. 꼬르니오 영감님께서는 높이 쌓인 밀포대를 보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풍차 방앗간과 작별을 고하셨겠지요. 이렇게 우리 마을의 마지막 풍차는 영원히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꼬르니오 영감님께서 돌아가시자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세상은 쉬지 않고
그 변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던 강에는 튼튼한 다리가 세워지고 조랑말들이 줄지어 나아가던 언덕길은 이제 넓은 포장도로가 되었답니다. 구수한 냄새와 함께 밀가루가 따뜻하게 피어오르던 푸차 방앗간의 새도 붉은 노을 속으로 저물고 갔지. 마치